국정원 간첩 사건과 관련된 증거 조작 사건. 이게 좀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될지도 참 어려운데.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사건이지요. 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2심 항소심 계류 중에 검찰에서 제출됐던 유우성 씨 북한의 출입국 기록이 관련? 중국 예. 기관으로 명예 기록이 위조된 것이다. 그 네. 문서는 국정원에서 획득하여 검찰에 제공되고 그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은 이것인데.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간첩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국정원이 증거 조작을 했느냐. 그러니까 간첩 혐의가 무죄 난 것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간첩이 틀림없다는 정황으로 북한의 입출경 기록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위조됐다 네. 하면 그것은 간첩 혐의하고 위조된 거하고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간첩으로 인정해달라고 믿기에는 네. 그게 부적절하지요. 그래서 지난 꼭 한 달 전 2월 14일 전후에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3개 문서가 위조됐다 하는 것을 일단 공개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사건이야말로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 왜, 나 저 채널에서 얘기를 해서 이게 특검을 가야 하는 이유는 명백한 것이 우선 검찰이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국정원에서 제공된 위조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 서류를 검찰이 어떻게 확인도 안 해봤느냐 하는 그런 직무상의 고의, 과실의 태만 여부 문제가 있고, 그럼 결정적으로는 이 국정원이 그 위조에 어떻게 관여했느냐, 위조했다고 거의 추정되는 그 문서에 어느 정도 관여하냐니까 두 축 최고 정보기관, 최고 권력기관, 수사기관의 다 혐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검찰의 수사에만 맡겨둘 수 있느냐. 이건 즉각 특검이 착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야당에서 이제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직원이 보내온 걸 이제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암묵적 혹은 조작을 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보고 올라온 게 잘못됐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국정원 개혁이 국회 특위에서 이게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정부장이 그 문제에서 전 대답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발단의 비극은 구체적 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수사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일어난 불행한 사태에 이렇게 귀결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세계 유수한 정보기관이 구체적인 현실적인 수사권을 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 CIA,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 M16, KGB까지도 갖질 않아요. 그것은 어디가 첩보 소재, 공작에만 사실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창구로서 이것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노출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정보원은 전신인 안기부 중앙정보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정보부 탄생의 불행이 오늘 그대로 연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안보기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니까 5.16 직후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6월 초 그 약 한 3주일 뒤에 중앙정보부가 탄생이 되는데 그 초대 부장 김종필 총리가 증언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박정희 장군의 최고회의를 말하자면 공격하려고 하는 반혁명 세력을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만일 위조된 것, 그러니까 김모 씨가 말하자면 돈 1,000만 원 받기로 하고 그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정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의 상부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그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 도의상 책임은 그 남재준 원장에게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남재준 원장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오늘은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금 이 자리에 와서 들었는데. 네. 지금,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하여간 유감이다. 유감이고,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잡겠다.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확대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천만다행인데 늦어도 한참 늦은 지시입니다. 그게 일찍 했어야 돼, 일찍. 네.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도 미적거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원 직원 누가 관여했다는 걸 알고도 출국 금지 조치도 미적미적거리는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는 한 검찰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옹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강력히 못하지요. 이게 이제 자살 소동까지 나고 언론에서 아주 공개가 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저께 밤입니까? 어젯밤입니까? 국정원이 어젯밤에 발표를 어젯밤에 했죠. 예.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 보도자료가 내가 그 보도자료 보기에는 국민에게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그 무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무관한데 이게 너무 시끄럽게 되고 자살소동까지 나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소리인지 실제로는 우리가 관여한 일인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고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정도 성명을 낼 정도 같은 국정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자체 조사를 해서 보니까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검찰에 자수하고 자백을 해야지. 이 단계에서 뭘 머뭇거리냐 이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이걸 계기로 국정원의 개혁은 정말로 국민적 입장에서 이걸 빨리 신속히 국정원 그 본연의 기능, 선진국형으로 이게 되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새누리당은 위조 사건과 증거 위조 사건과 간첩 사건은 구분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 그 그렇죠. 별개 사건으로 별개 사건이다 하는데 이렇게 그게 별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사건의 수사권을 갖는 데서 비롯된 이 소용돌이니까 그건 완전히 손을 떼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석기 사건 같은 게 어떻게 그게 밝혀지고 드러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이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 우리 대한민국 이 헌법 제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에 우리의 유능한 국정원 직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첩보 활동을 하고 공작 활동을 하고 거기에 우글거리고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네. 믿고 싶어요. 이게 채널A도 김정은 팀에서 모니터 할 테니까 박찬준이를 이제 이 말을 했다고 처형대상에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자유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자유와 진리를 향한 것은 우리 헌법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북 세력에 대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거나 비판, 반대하는 극단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건 모순된 얘기야. 제가 이 얘기 좀 조금 좀 옆으로 가버렸는데 예. 서독이 동독을 사실상 흡수 합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독에 이 통합되기 이전에 종독 세력이 있었느냐? 네. 부장님. 종독 세력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지금은 종북 세력이 있고요. 네. 있는데 없었다. 없었던 이유는 서독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민주화를 내실화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독에서 동독을 바라잡고 동독 지도자를 예. 찬양하고 동독 체제를 찬양하면서 종독 세력이 양생되지 네. 않아요. 우리는 유신 50 강권 통치 아래서 박정철군을 때려 죽이고 이 짓을 하니까 김일성 체제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해서
그래서 종북 세력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러나 이제, 예, 그래 그거를 이슬기 이제 파동 같은 것이 생겼으니까 예, 이걸 이번에 계기로 좀 정리를, 예. 우리는 상황인 남한에 거죠. 있어서의 민주화 내실을 기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명령을 해야지, 진정.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우수생. 아까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하셨고 지금 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정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로 보십니까? 지금 짧게, 오늘 짧게 말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내일 국회에서 특검 합의해서 법안 통과시키더라 준비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려요. 지금 대통령이 저런 말까지 하고 했으니까 검찰이 이제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자유로운 수사를 말하자면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남재준 원장이 자진해서 물러서고 따라서 검찰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대통령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본 후에 미진하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지. 현재는 실무적으로 특검으로 갈 단계는 아니지. 아, 먼저 남재준 원장이 책임을 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남재준 원장이 해임되거나 자진해서 물러서는 것이 검찰로 하여금 이게 자유롭고 철저한 수사를 담보해주는 환경을 일단 보장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